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달러 환율이 방어에도 불구하고 주당 평균 5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금성 달러 고갈이 발생하는 시점을 대략 내년 1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개 분기 중에 첫 번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채권으로 보유한 외환을 사용하여 환 방어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환 방어는요, 사실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환 방어를 장기적으로 한다는 소리는 외환 고갈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외환 고갈이 되는 거고, 환 방어는 일시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다른 대책 중에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 당연히 한미 금리 차죠. 제가 그래서 한미 금리 차는 역전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언론들에서 혹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한미 금리 차 역전돼서 문제될 거 없다. 역전된 적도 많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탄핵 때랑 윤석열 정부 때 탄핵 때랑 같아요? 물론 아직 탄핵된 건 아니지만 다르죠. 그때는 왜 지금만큼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계엄은 안 했다. 계엄이 왜 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전시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외국에선 잘 몰라요. 계엄하는 나라가 얼마나 돼요. 군인이 움직였다는 소리 들으면 전쟁 나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에야 한류가 많이 떠서 외국에 많이 알려졌지만, 예전에 안정환 이탈리아에서 쫓겨날 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랑 노스 코리아 구분 못해가지고 한국 되게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고, 지금은 김경민 교수님 같은 분이 부동산 슈퍼사이클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가격이 올라가는 슈퍼사이클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슈퍼사이코죠. 이건 농담입니다. 라인 맞추려고 농담한 거예요. 또 고소 들어올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 가격으로 경쟁한다. 환율 올라가면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환율 올라가는데 수출이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죠. 왜?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으로 승부 보는 나라는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지고 가격 경쟁 된다는 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후진국 때나 이야기지. 가격으로 승부할 때. 기술은 따라가고 가격은 저렴할 때. 그때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어느 정도 선도하고 가격으로 승부하기에는 인건비가 많이 높은 나라죠. 그런 거고. 그러면은 달러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요, 원화의 가치를 달러의 가치보다 더 높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오늘 지금 1452원째 가고 있는데, 먼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미국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밟을 때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니까 계속 쭉쭉 올라간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딱 보면 나라 위기다 느껴졌을 때 돈이 빠지죠. 이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막 했을 때, 요즘에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했을 때,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인상이 어떻겠냐. 그래서 현금성 달러 고갈까지는 안 날 거예요. 고갈 내도록 나라에서 두지도 않을 거고, 고갈 나면 IMF 또 오는 거고. 그래서 환 방어는 한계가 있어요. 방어해도 계속 올라가죠. 환 방어를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환 방어는 의미가 없다. 지금도 보세요. 국민연금이랑 달러 스와핑 규모 늘렸죠. 달러 떨어지든가요? 아니, 환율 떨어지든가요? 심지어는 최근에 금리 인하 해가지고 달러 지수가 떨어졌어요. 가끔가다 댓글에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위기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아니에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나라 1350원으로 칠 때 달러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튀었던 거고. 지금도 보세요. 100 조금 넘죠.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 올라갔던 거고, 최근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더 심한 거고.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창용 총재 이야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환율 생각해가지고 해외 투자해라. 즉, 해외 투자하려면 국내에 있는 달러를 갖다가 외국 걸 사야 되죠. 근데 그러면 달러 빠져나가니까 환율 올라간다. 근데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지 말고 국내 투자해라.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요, 국장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어요. 물가나 경제성장률 감안했을 때 한 0.4%밖에 수익 못 냈대잖아요.
주 수익원이 미국 주식이었어요. 주 수익원을 막고 국장에 투입해라.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자금과 달러를 빼다 쓰는데 국민연금에 있는 돈이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돈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년이 됐을 때 연금으로 대비해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연금이 많이 나와요? 연금 많이 나와서 연금 고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본 같은데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심한 거다. 국가에서 노인들에 대한 보장을 잘 못 해주니까. 그러면 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이 잘 거치는 상황이 나와야 되죠. 근데 당선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세금 가지고 세금 올리면은 죽일 놈 만들고 그러면서 부자세 감세하는 것에 대해서 낙수효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부자 증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부자세 때문에 외국으로 뜬다라고 자꾸 선동하고 있는데 외국은 부자 증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하고 있어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서 왔나 뭐 나라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댓글 달리더만 임금이 군으로 일으킨 게 어떻게 내란이냐. 어떻게 임금이에요? 이 나라가 대통령 거예요? 대통령조차도 그 얘기했죠. 1호 영업사원이라고. 영업사원이라는 소리는요,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사람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군을 일으켰으면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경제 쟁가가 시작되었는데 뭐 여야 정권이 바뀌어도 방법만 늘려서 계속 진행인데 정상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터져야 가능한 거죠. 언제 한번 어느 정도 정상화 됐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도 뭔 짓 했어요? MB 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풀기 시작했죠. 전세자금 대출 푼 게 왜 문제가 됐냐? 이것 때문에 내수가 망가졌어요. 모아둔 돈으로 주거비를 안 내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내수에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망쳐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요. 통화승수가 언제부터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거는 금융위기 터졌으니까 당연히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근데 계속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내수에 쓸 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수에 쓸 돈이 줄어드는 와중에 요때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까지 하니까 그때부터는 출산율도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중간에라도 이 문제를 잡아줄 부분이 필요한데 잡으려고만 하면은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에 대해서 맨날 정치적으로 좌판이 뭐냐고 몰아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저는 일단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언론에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친다고 그랬죠? 2022년에 제가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칠 수가 없다. 임대차법은 전세를 잡기 위한 정책인데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 전세가 튀니까 내놓은 정책이다. 전세는 5월부터 튀었고 7월에 임대차법이 나왔는데 임대차법이 나올 걸 알고 5월부터 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22년에 떨어졌죠. 왜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지 알아요? 전세 DSR 적용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 다음에 금리 억지로 낮추고 있죠. 2022년에 전세 폭락하고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3%에서 3.5%로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1.3%포인트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왜 올라가겠어요? 지금 전세가 왜 떨어질까요? 9월부터 실거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전세. 왜 떨어졌을까요? 전세 대출을 규제하니까. 전세야말로 진짜 완전히 대출에 휘둘리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집값 그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그 집의 실거주 가치를 나타내는 게 전세였는데 MB 정부 때부터 전세자금 대출 풀면서 전세가 실거주 가치란 말은 구라가 되었다.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 월세 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거고 결국에는 젠가는요 계속 쌓아놓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번씩 무너지는 건데 이번에 안 무너뜨리려고 반칙을 쓴 거죠. 젠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잡는 것도 한계를 느꼈을 때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요 정상화는요 어느 정부든 정상화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김영삼 정부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IMF를 터뜨렸을까요? 아니죠.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MB 정부에서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일본 버블 터뜨리고 싶어서 일본에서 터뜨렸을까요? 아니요. 거품 잔뜩 쌓았는데 바젤 원 시행되면서 뚝 떨어졌잖아요. 은행에서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자기 자본 비율 맞춰야 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렸을까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리먼 브러더스 은행은 이제 한 번쯤 터질 때가 돼서 베어스턴스랑 같이 한번 터트려야지 하고 터트린 거 아니죠. 거품이 쌓이고 그 쌓인 거품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경제적 여력의 한계로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요. 결국에는요. 경제 체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원화 가치가 왜 떨어질까요? 외국에서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달러를 빼가니까 그런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 주는 거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소리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경제 위기가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정상화요? 정상화는 집값 정상화 시켜야지 해가지고 가격 낮춰서 파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돈 갚기 힘들어지고,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 근데 내 집을 사주는 수요가 떨어지고, 그럴 때 떨어지는 거다. 그런 거라서 지금 환율 상승이요? 이거요, 경제의 현주소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출로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건데, DSR 적용 안 되는 대출이 적용되는 대출보다 많다는 거는 억지 부양이 맞습니다. 지금이야 호가로 버티죠. 정부가 살려줄 거란 마음이 아직도 있죠. 근데 매물 쌓인 거, 경매 나가는 거, 수요 줄어든 거, 거래량 작살난 거, 누가 봐도 이건 끝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만 누구라도 걸리지 않을까 하고 호가를 못 낮추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다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각자 도생 시작되면요. 2022년도 그랬죠?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대출이 올해만큼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